오늘 사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야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거를 사전에 천간지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면서 팔로우업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두세 시간 안에 달력 읽는 법을 하려고 하니 약간 이제 사전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기후를 읽는 법으로 원리를 알고 공식을 도출해서 현실에 적용을 시키는 몇 단계가 있는데 지금 중간 과정을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결과값만 보여드리는 거라 가지고 뭐랄까요, 나름대로 오늘 저의 강의의 목표는 들으시는 분들이 아 저게 무슨 주술적인 엉터리가 아니고 합리적인 원리가 있구나 하는 감만 가지면 돼요. 합리적인 원리가 있구나. 그럼 저 원리를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주르륵 펼쳐놓고 연결시키는 거는 훈련하면 되거든요.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날씨를 결정하는 것은 오행이 아니고 오운육기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행이 아니고 오운육기다. 그리고 오운육기도 연월일시별로 다 있다. 그래서 연월일시별로 있는 오운육기를 한마디로 사중구조로 되어 있는 이 오운육기를 서로 값을 계산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목화토금수의 어떤 힘이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강도와 어느 정도 분포로 되어 있는가를 계산해내는 거다, 결국은. 네. 그게 기후를 예측하는 요령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몇 개 연습 문제를 내놓고 쭉 하다 보면 결론적인 기후 예측의 요령은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아실 수가 있고, 그 예제로 들어가기 전에 원회 운세라고 하는 개념을 좀 소개를 시킬까 해요.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요. 연월일시 4개죠. 4개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월인이, 일인이, 신이 하는 게 전부 다 어떤 것의 자전 내지는 공전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은 지구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공전하는 거, 이게 연이잖아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한 달이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 자전값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각각 어느 행성들이 자전하느냐, 공전하느냐, 공전하느냐. 그럼 자전과 공전, 자전했다가 공전했다가, 공전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자전하면서 동시에 공전하잖아요. 그럼 자전의 영향과 공전의 영향이 어우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우러질 텐데, 그 어우러져서 오게 되는 종합적인 어떤 행성의 기운들을 계산해내는 공식이 보여드리는 오운육기 같은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시간 개념이 연월일시, 우리는 연월일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월일시만 사용을,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단위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실제 우주에서는 뭐 이를테면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거, 혹은 지구가 해를 공전하는 거, 혹은 목성이 해를 공전하는 거, 혹은 목성이 한 바퀴 공전할 때 지구는 몇 바퀴 공전하는가, 지구가 한 바퀴 공전할 때 달은 몇 바퀴 공전하는가, 이런 것들의 상대값에 의해서 시간 개념이 다 잡히는 거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할 때 달은 우리를 12바퀴 공전하죠. 그래서 12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바퀴 공전할 때 한 바퀴 공전하는 애가 있어요. 마치 우리와 달의 관계 같은 그런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우리 태양계 안에서. 쉽게 말해 공전 주기 12년 차인 거. 공전 주기 12년.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건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목성이네, 목성. 목성이에요. 목성의 공전 주기가 12년입니다. 토성은 30년입니다. 예. 수성은 88일 정도밖에 안 되고. 예. 화성은 화성
금성이 한 200 몇십일 되나? 그렇게 되고. 우리가 360일. 예. 이게 공전 주기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할 때, 세월이라는 게 세성은 목성을 말하는 거고, 월은 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목성의 12분의 1이 지구예요. 지구의 12분의 1이 달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어떤 등비관계, 등차관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열할 때 배웠잖아요. 등비수열, 등차수열 이런 거. 이런 등비관계가 있습니다. 등비관계가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날씨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등비관계에 의해서. 예. 등비관계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날씨가 돌아오게 되는데, 현재 우리는 보통 뭐 1년살이 식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관념이 연단위 정도까지라 가지고 연월일시 4개를 씁니다. 4개를 쓰는데 가령 어떤 생명체들은 천년도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천년묵은 고목 이런 거 있잖아요. 용문단에. 얘들은 도대체 어떤 주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천년을 사냐. 식물의 수명이라든가 동물의 수명, 사람의 수명 이런 것도 식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결국은 별기운들의 종합과서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별기운을 어느 만큼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공전주기 몇 년짜리 거를 내가 받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내구성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연단위 시간관념을 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순환운동입니다. 근데 소순환도 있고 중순환도 있고 대순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의 1년은 우리가 연월일시 개념을 쓰는데 우주의 1년은 뭘까? 이런 의문을 사람들이 가졌을 거 아닙니까? 우주의 1년. 예, 우주의 1년. 지구의 1년은 연월일시로 계산을 하죠. 우주의 1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들이 우주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거는 태양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의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계 속에 속해 있고 태양계 또한 태양도 어딘가를 보고 공전한다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해서 태양계의 1년이라고 하면 태양이 공전해서 제자리 돌아오는 때가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겁니다. 몇 년이 걸릴까요? 몇 년이 걸릴까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12만 9,600년 걸립니다. 12만 9,600년을 우주의 1년이라고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12만 9,600년, 대략 13만 년을 주기로 우주가 우리가 1년에 겪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몇만 년은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봄이다. 우리가 느끼는 봄 같은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이런 환경이 있다는 거야. 그럼 커다란 우주의 봄 속에서 우리는 봄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 거죠. 또 여름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제가 지금 조금 전에 12만 9,600년이라고 했는데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알았지? 제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천년 전에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근데 계산 원리가 워낙 간단해요. 제가 5학년, 6학년 담임이거든요. 초등학교. 근데 우리 반 애들은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뭘 써야 되는데 지울까요? 알았습니다. 진짜 사이사이 써도 될 정도예요. 사이사이 써도 될 정도입니다. 12시진. 예. 줘보세요.
자, 우리가 지구가 해를 공전하는 것과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거는 30일 걸리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는 12달 걸리죠. 숫자만 딱 따놓고 보면 12와 30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음양의 공전 주기인 거죠. 이래서 이 12와 30이 거듭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별들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조응해서 공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개념은 전부 12, 30, 12, 30, 12, 30, 12, 30을 반복해서 곱하는 식으로 시간의 단위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일단은 120분부터 시작합니다. 120분은 한 시즌이죠. 옛날 사람들은 24시간 체계를 썼던 게 아니죠. 자축인묘진 소음의 신유수로 12개니까 오늘날의 2시간을 한 시즌으로 봐가지고 시진 개념을 썼죠. 2시간이 한 단위예요. 그럼 지금이 자시다. 그러면 자시라고 하는 건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시라고 하는 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얘기하는 거다. 2시간 단위로 썼다. 근데 2시간은 분으로 따지면 120분이죠. 120분을 한 시즌으로 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120분은 한 시즌입니다. 근데 이 한 시즌 곱하기 또 12개를 해. 예. 한 시즌 곱하기 12개를 하면 하루가 나오잖아요. 요 하루에다가 30을 곱해. 그러면 한 달이 나오죠. 요 한 달은 30이죠. 30에다가 또 12를 곱해. 그러면 360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 숫자를 보면 곱한 거를 가만 보면 12 곱하고 30 곱하고 12 곱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요 다음에 또 30 곱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12 곱하면 되겠지. 또 30 곱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건데 앞에 4개를 우리는 이게 연, 월, 일, 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구의 1년입니다. 그럼 태양계 1년은 이걸 원, 회, 운, 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의 운세를 태양계, 우주의 1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주의 1년을 계산해 보면 1년 곱하기 여기 10이었으니까 여기 30 곱하면 되죠. 1년 곱하기 30은 30년이잖아요. 그 30년을 우리는 1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가르죠. 예. 그럼 요 한 세대에다가 또 12를 곱하면 360이 나오잖아요. 1세가 30년이니까. 또 12를 곱하면 360년이 나오는데 이 360년을 1운이라고 합니다. 1운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대체로 360년에 한 번씩 말하자면 저기 문명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왕조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왕조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고 이 360년에다가 또 30 곱하면 1800년이 나오잖아요. 이 1800년을 1회라고 합니다. 이 1800년에다가 또 12를 곱하면 129,600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렵죠. 10이라고 하는 달의 공전 숫자하고, 예, 해의 공전 숫자, 지구가 해를 공전하는 숫자하고, 30이라고 하는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숫자, 이 두 개를 서로 엇박자로 한 번씩 곱해주는 거예요. 이 자체는 심플하죠. 간단하죠. 그 밑에서부터 원, 회, 운, 세, 연, 월, 일, 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연, 월, 일, 시는 지구의 1년, 원의 운세는 우주의 1년 이렇게 읽는 거죠. 무한히 더 나갈 수 있겠지만 무한히 더 나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영향을 받는 것은 태양계 상태까지만 알면 땡. 태양계 너머의 일은 고천문학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태양계 안에서의 일까지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실제로는 129,600년 단위의 변화만 알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물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원의 운세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해되셨죠? 하나도 안 어렵죠? 예. 잠깐만, 현수님 잠깐만요. 이렇게 세워보세요. 여기 뭔가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 있는 숫자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제가 색채 본질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색깔하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음계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대한 강의였어요. 강의였는데 그때 강의했던 논리적인 전개하고는 별도로 숫자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기준음이 뭔가요? 이 사람들이 참 도요. 기타 칠 줄 아시는 분, 처음에 기타를 뭘 기준으로 해서 조율을 하나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라죠. 모든 음악들을 조율을 할 때, 음을 조율할 때 기준음으로 삼는 게 라음이잖아요. 왜 그렇죠? 왜 라음을 기준음으로 삼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제가 그냥 이제 이게 질답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쭉쭉 말씀을 드릴게요. 라음을 기준음으로 삼는 이유는 라음의 헤르츠가 인간이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가장 편안한 헤르츠예요. 그거 인간이 가장 친숙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고 또 라음을 잘 찾아내요. 자연의 소리에서 인간이. 그래서 라음이 기준음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왜 인간이 라음의 편안함을 느끼냐, 이 문제인 거죠. 이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라음은 헤르츠로 보면 432Hz예요. 432Hz가 나옵니다. 432. 근데 이 432Hz, 근데 실질적으로 피아노 조율한다든가, 뭐 바이올린 조율한다든가 이럴 때는 432Hz를 쓰지는 않습니다. 440Hz를 써요. 왜냐하면 440이 돼야 2배 하면 880, 2분의 1 하면 220 이러면서 정수 단위로 떨어지잖아요. 432라고 해놓으면 소수점 단위로 막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어떤 공학적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가장 가까운 배수, 반분하기 쉬운 440Hz를 써요. 근데 그런 이유로 440Hz를 쓸 뿐, 실제로 사람들한테 432Hz의 음을 들려주고 440Hz의 음을 들려주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432Hz가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 치료하는 사람들은 음악 치료할 때 모든 음들을 수동적으로 432Hz에 맞춰가지고 라음을 들려주는 게 기본이에요. 라음을 들려주는 게. 그러면 왜 인간이 432Hz에 편안한 반응을 하는가? 수의 진동 주파수, 물의 진동 주파수가 432Hz예요. 그럼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우리 인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에 70%가 물이잖아요. 그거 사실 지구를 차지하고 있는 70%도 물이에요. 사실은 지구는 거대한 물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진동 주파수, 물의 진동 주파수, 사람의 인체 진동 주파수가 가장 자연스러운 편안한 상태가 432Hz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자연에 갔을 때 바람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걸 들으면 왜 자연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왜냐하면 이것저것 어우러졌을 때 자연이 내는 소리가 432Hz에 가까워요. 그래서 숲속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32Hz라고 하는 얘가 25,920년 나누기 60 해보면 432 나올 거예요. 누가 계산기 가지고 계산 좀 해봐 주세요. 이게 맞는가? 25,920 나누기 맞아요. 맞죠? 그럼 이게 25,920이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나오는가? 얘는 2160 곱하기 12. 요것도 맞는지 확인 한번. 맞죠? 네. 예. 2160은 또 어떻게 나오냐? 12 곱하기 30 곱하기 72년에 1도 간다.
72년에 1도 간다. 그러면 30년이면 72 곱하기 30. 72 곱하기 30 하면 2160 나올 겁니다. 72 곱하기 30 하면 216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72는 또 어떻게 나오냐. 참 그냥 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제가 아까 1원의 운세를 얘기하면서 1원이 129,600년이라 그랬죠. 129,600년. 지금 여기는 10만짜리 단위는 없고 25,000짜리 만 단위부터 나왔죠. 근데 25,920 곱하기 5 해보세요. 5 곱하기 5 129,600이 나오죠. 그럼 25,000년짜리 주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25,920년짜리 주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공전 주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주기가 5번 반복되면 129,600년이 나온다는 거잖아. 지금 요 주기는 서양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원의 운세 얘기했던 건 동양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동양 시간 개념이 잘라 쓰는 단위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서양의 천문학에서는 12만 년짜리 이런 게 안 나와. 근데 여기다 5 곱해보면 129,600년이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왜 5를 곱하냐? 5를 곱하거나 6을 곱하는 게, 이게 참,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말이 길어져가지고 곤란해서 그런데, 어쨌든 5 곱하기 6은 30. 아까 10이나 30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30은 다시 나누면 5, 6, 30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다가 5를 곱하거나 6을 곱하면 또 이게 특정한 주기, 순환 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금방 5, 6개 했잖아요. 5를 곱하는 거는 운으로 곱하는 거고 6을 곱하는 건 기로 곱하는 거예요. 특정 어떤 공전 주기에다가 5운을 곱해주든지 6기를 곱해주면 또 특별한 어떤 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나 6을 곱하면 이건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는 하다 보면 여러 단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서양 사람들은 춘분점 있죠, 춘분점. 춘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해 뜨는 그 황도 계산을 할 때 영도가 기준점이 춘분점이잖아요. 춘분점으로부터 몇 도 떨어졌냐, 15도, 30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춘분점이 맨날 고정이 돼 있으면 될 텐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춘분점이 72년에 1도씩 옮겨가요. 72년에 1도씩 춘분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72년에 1도씩 춘분점이 달라진다 그러면, 자, 황도대를 이렇게 나누면 12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12개면 별자리 1개, 그러니까 양자리가 있다, 물병자리가 있다. 그럼 양자리와 왕자리와 물고기 자리 사이는 30도. 물고기 자리와 물병 자리 사이도 30도. 위쪽으로 가면 양자리하고 황소 자리 사이도 30도. 황소 자리하고 쌍둥이 자리, 예, 요것도 30도. 이렇게 되겠죠. 예, 별자리 한 도대의 각도는 30도입니다. 30도입니다. 72년에 1도가 바뀐다 그러면 72년에 1도가 바뀐다 그러면 30도가 바뀌려면 거기도 어떻게 72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72 곱하기 30. 그러면 2160년이 나오죠. 2160년이면 춘분에 해 뜨는 지점이 30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30도가. 30도가 바뀌어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를 세차 분점이라고 합니다. 세차 분점. 한마디로 춘분 때 해 뜨는 자리 위치가 이동이 되는 거를 세차 분점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2160년에 한 번씩 어떤 세차 분점이 이동을 하는구나. 별자리 한 개대로. 한도대씩, 황도대 기준으로 1도대씩 이동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2160년에 1도대씩 이동한다 그러면 이 황도대가 12개가 있으니까 2160년을 12번을 곱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25,920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25,92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25,920년 단위로 세차 분점이, 즉 춘분날에 해 뜨는 지점이 한 바퀴 뺑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360도.
한 바퀴 뺑 돌아버린다는 겁니다. 황도대가 한 바퀴 뺑 돌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주술이냐 미신인가? 아닙니다. 현대 천문학으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요. 현대 천문학으로 계산해가지고 정밀 계산해보면 25,890 몇 년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 정수값이 달라지는 거는 그때그때 달력의 계산법이 달라가지고 우리도 윤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산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나오는 오차에 불과하지 한 10몇 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72는 뭐냐? 72도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숫자입니다. 72가 익숙한 숫자입니다. 기후라는 말 아시죠? 기, 후, 24절기, 72후. 24절기에 기자를 떼고 72후에 후자를 떼가지고 두 개를 붙여서 기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4절기는 360도를 24개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기는 한 개당 며칠을, 원래 1년은 365일이지만 1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념상으로는 한 바퀴 공전하는 거니까 한 바퀴 공전은 36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적인 별들의 움직임이 360도에 정확하게 안 떨어지거든. 그런데 별들의 움직임은 360도에 정확하게 안 떨어지지만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360도수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양력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366일 소수점 얼마가 나옵니다. 대략 6일, 3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6일 정도가 나와요. 양력으로 계산하면. 근데 음력으로 계산하면요, 354일 얼마 이래 나와요. 대략 마이너스 6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두 개 합하면 360이잖아, 결국. 그러니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는 기온의 영향은 360도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냥 360을 기준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3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절기는 15일 단위로 자른 거죠. 15일 단위로 자르면 360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72후는 뭐로 자른 거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5일 단위로 자른 거죠. 72후는 360을 5로 나누면 72가 나오잖아요. 요것도 70이잖아요. 12 곱하기 6. 12 곱하기 6. 6도 72가 나오죠. 네, 12 곱하기 6 해도 돼요. 그거는 10이라고 하는 주기수를 6기로 곱해버린 거죠. 그래서 72가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몇 가지가 있죠. 이 가지수가 의미 없는 가지수가 아니고 특정한 자연현상의 순환주기를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72년마다 1도씩 바뀌어서 그걸 30 곱하니까 2160, 여기에다가 또 11을 곱하니까 25920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25920년 세차 분점 주기입니다, 이게. 이 세차 분점 주기를,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우주의 1년이라고 봤어요. 세차 분점 주기를. 근데 동양 사람들은 여기다 또 곱하기 5 해가지고, 129,600년을 그거를 우주의 1년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1년을 보는 단위가 달랐던 거죠. 단위가 달랐던 건 어느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동양 사람들이 봤던 범위가 한 단계 더 넓은 범위를 봤다는 얘기예요. 더 큰 주기를 봤다는 얘기죠. 더 큰 주기를 봤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60, 60은 60값자도 60이죠. 천간지지 10 곱하기 12 하면 60 나오잖아요. 아니 10 곱하기 10이면 120이지 왜. 그게 아니고 10 곱하기 12가 천간지지 한 바퀴 도는 게 60이 나오잖아요. 60값자 사용을 하잖아요. 60값자를 나누면 요 딱 432라고 하는 정수가 떨어집니다. 정수가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할 때 10은 0하고 의미가 똑같다고 보거든요. 기호는 똑같다고 봐요. 십진법은 10은 0이고 그 다음부터 1, 2, 3, 4, 5, 6, 7, 8, 9 20이 되면 20이라고 하는 것은 또 0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1, 22, 23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10을 0으로 24시다 그럴 때는 24시는 0시잖아요. 그럼 10이다. 십진법에서는 10이다. 그러면 10이 0이라는 거야. 10이 기준점이 돼 간다는 거야.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거는 60이다. 그러면 이건 6하고도 성질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숫자에다가 음양오행을 다 붙여놨거든요. 음양오행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목의 숫자는 뭡니까? 3하고 8. 화의 숫자는 2하고 7. 금의 숫자는 4하고 9. 물의 숫자는, 수의 숫자는 1하고 6. 맞죠? 1, 6이죠. 1이거나 6이죠.
1이거나 6인데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태극수기 때문에 아무 때나 곱해도 지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운동을 측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상의 변화에다가 어떤 물의 의미를 부여를 할 때는 6을 곱해요. 6을 곱합니다. 곱하든지 나누든지 6이 들어가면 이거는 수값으로 분해를 한 겁니다. 25,920년을 수의 어떤 순환 주기값으로 분해를 해보니 432Hz가 나왔어요. 이게 물의 실제 진동 주파수예요. 뭔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값은 떨어지네. 지금 그런 기분이시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산수 값은 떨어지네. 예. 저거 꽤 맞춘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값이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꽤 맞추면 이렇게 정수값이 떨어질 수가 없죠. 정수값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동양에서 연월일시 원의 운세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쓰듯이 서양에서도 세차분점 주기라고 하는 이런 대규모 순환 주기값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값을 가지고 사람들이 문명의 수명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빙하기와 온난화기의 어떤 길이를 예측하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지학적으로도 볼 때,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구구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야 지구 나이 뭐 몇십억 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10,000년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게 불과 7,000년 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왈가왈부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는 없고, 최소한, 여기 보면 의민 25,920년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도 우주의 한 순환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순환주기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번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번 만약에 이걸 우주 1년이라고 치자고요. 더 큰 1년인 12만 년짜리도 있었지만 이게 작은 1년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쳐보면 겨울이 되면 1년살이 식물이 생명의 기준이니까 식물을 생명의 기준으로 놓고 식물이라고 하는 놈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 뭐. 생명력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작동 안 하고 있다가 봄 되면 새로 피어나잖아. 봄 되면 새로 피어나서 여름에 번성했다가 가을에 열매 맺다가 겨울 되면 또 사라지잖아요. 이걸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25,900 대략 26,000년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한다고 치면 26,000년을 4로 나누면 얼마죠? 47, 28, 46, 46, 24. 6,500년 정도. 6,500년 정도. 그러면 우주의 한 계절에 해당하는 게 대략 6,000 몇백 년 정도다. 라는 계산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 인지학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토성기, 태양기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한 주기가 몇 년? 6,000 몇백 년. 이런 계산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계절이 바뀌면 문명이 바뀌겠지. 한 6,000 몇백 년 단위로 문명이 바뀌었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 우주의 가을기다. 가을기 6,000년 중에서 몇천 년째를 지나고 있나. 그럼 앞으로 몇천 년 뒤에는 빙하기가 와서 다 죽겠네. 는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온갖 이상한 종교 만들고 막 우주에 봄이 왔네, 가을이 왔네 하면서.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상상이고 실제로 그래야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계절이 와도 살아남아요. 우리가 바퀴벌레가 생명력이 좋다 그러는데 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인간보다 더 어떤 지구에 적응된 지구와 동일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멸종이 된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고, 다만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 환경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네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뒤에 뭐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나 장담하실 수 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년 뒤에는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뒤나 몇만 년 뒤를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신 분들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제가 서양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문명의 일련, 그러니까 자연의 일련, 문명의 일련, 또 우주의 일련, 또 우주의 어떤 일련을 더 배수로 튀겨가지고 대우주의 일련, 이걸 계산하는 게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는 이 두 개의 시간 계산 주기가 실제로 값을 따져보면 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맥박스 있죠. 이것도 평균 70 이외로 나와요. 여기 지자는 72. 아주 건강한 사람은 평균 60으로 났습니다. 60도 순환값이고 72도 순환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만 보면 5와 6의 배수 관계에서 안 벗어납니다.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인체의 모든 어떤 생체 주기들도 실제로는 별자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커다란 어떤 원리가 있는 거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어떤 사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예, 몇 겹의 나선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더 미세한 영향을 받는 존재들도 있고, 큰 영향만 받는 존재들도 있고, 스펙트럼이 분화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구에 미치는 별 기운의 순환의 어떤 그 정도,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 거다. 몇 번을 돌았냐, 몇 번 도는가 1단위로 삼느냐. 그래서 지구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존재 수명,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얘가 어떤 순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는가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 따지듯이. 나이테 보면 나무 수명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테하고 나무의 두께하고를 알면 나무의 수명을 측정할 수 있어요. 나무의 수명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순환의 어떤 주기를 별기운으로 치환시켜가지고 사물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낸 방식이고, 옛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해왔다. 예, 구체적인 거는 일단 생략하고요. 이제 날씨, 달력 보는 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순환에 영향을 받은 애들의 색깔이나 형태, 복잡한 순환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색깔이나 형태, 이런 게 다 달라지겠죠. 식물들도 보면 잎에 끄어져 있는 이 미세한 선들이 되게 복잡한 애들도 있고 단순한 애들도 있고, 이파리가 3장인 애들, 4장인 애들, 5장인 애들, 12장인 애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파리를 펼 수 있는 애들은 정수 단위로, 그 기하학에서 말하는 정각형 단위로 이파리가 납니다.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나고, 이파리의 개수가 들쭉날쭉한 애들도 있어요. 들쭉날쭉한 애들은 이파리 개수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 요 가지 생기는 거 있죠, 가지. 예, 줄기가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면 옆에 잎들이 이렇게 생기고, 때로는 큰 나무 같은 경우에 가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가지가 생기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딱딱 찍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러죠. 황금 비율로 가지가 나오는 그 포인트들이 황금 비율로 위치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정하게.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얘가 어떤 별자리의 순환 주기에 영향을 받느냐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괴테 같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 자연이 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수학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사실은 별들의 순환 질서가 우리한테는 수학적 질서로 나타나는 거야. 예. 그냥 기본적인 틀이 이렇다는 것만 인식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고 뭘 계산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뭐 거의 무한대입니다. 거의 무한대라서 뭐라 한두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오늘은 다시 원 주제로 돌아와 가지고 이거를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요 세 가지만, 연월일시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연만 놓고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경자년의 날씨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을경합금이니까 경을합금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기운이 나옵니다. 금기운이 나오는데 얘는 양간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과한 거죠.
금기운이 너무 세다. 일단은. 자년이 되면 일단은 이게 자오를 땡겨와가지고 군화가 나옵니다. 근데 군화가 첫 번째로 나오고 군화가 사천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조금이 제천합니다. 이 사천과 제천의 개념은 군화 개념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개념이 조금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6개월은 군화밖에 없고 뒤에 6개월은 군화 베이스 위에 조금의 기운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일단은 금이 태과하면 목이 다친다 그랬잖아요. 천간에 금이 태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대기상에서 목기운과 관련된 애들은 다 다친다. 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로 현실에서 뭘 알 수 있는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벌레들 있죠. 벌레들을 5행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목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벌레, 화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벌레, 토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벌레. 목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벌레를 모충이라 그래요. 털이 많은 벌레들이에요. 모충, 털이 많은 벌레들. 생긴 꼬라지는. 그 다음에 화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벌레들은 우충이라 그럽니다. 날개가 있는 애들. 날개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토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은 나충이라고 합니다. 뺀질뺀질한 애들. 날개 없는 애들. 털도 별로 없고. 금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은 개충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껍질이 있는 애들. 딱딱한 껍질이 있는 애들. 딱정벌레 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수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은 인충이라고 합니다. 인충. 바늘 같은 거나 비늘, 가시 같은 거나 비늘 같은 게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인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 수에 해당하는 벌레의 이름이 모충, 우충, 나충, 개충, 인충 이렇게 됩니다. 생긴 꼬라지는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벌레를 떠올리죠. 벌레뿐만 아니라 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균류부터 시작해서 벌레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을 이 모나, 모충, 나충 하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분류표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벌레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올해는 금기운이 태과합니다. 그럼 목기운이 바로 다치죠. 목기운이 바로 다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천간이니까 대기중행을 보는 게 표가 잘 나겠죠. 농사에 식물에 할 때는 요 밑에 6기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5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땅의 기운을 볼 때에는. 그럼 벌레로 치자 그러면 목기운을 가진 벌레들이 올해는 작살을 하는 거지. 그러면 털 많은 벌레들. 털 많은 벌레들이 작살이 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털 많은 벌레들이 많으면 목하고 화는 대략 비슷한 기운이잖아요. 목화 두 개가 대략 비슷한 기운인데 목이 위축이 돼버리면 화도 같이 위축이 되거든요. 털 많은 벌레,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벌레 이런 애들이 금년에 좀 덜하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좀 덜하다. 금기운이 태가하니까 이제 등에 껍질 있는 놈들이 좀 설치겠지.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퀴벌레인가? 농담이고요. 등이 딱딱한 애들이 좀 설칩니다. 등이 딱딱한 애들. 금수기운이 또 대략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수기운 있는 애들이 조금 평년보다 많아지고 날개 달린 애들 이런 애들은 평년보다 이제 쪼그라든다. 털 많고 날개 달린 애들은 쪼그라든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론해 가지고 자기 기후대에 따라 가지고 살고 있는 벌레 종류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추론을 해놓고 자기가 실제로 있는 주변 환경대에 실존하는 개체들을 대입해 가지고 보면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 요거 보면 앞에 군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 화기운이 많다는 얘기예요. 땅에 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열이 많으면 소위 말해서 음적인 식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열 많은 데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양적인 식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땅에 열기운이 많은데 양적인 식물도 타버리겠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소재의 성질 자체가 양성이라고 분류되는 애들은 올해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농사, 음성이라고 분류되는 애들은 올해 농사가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반기에. 그런 식으로 이 금까지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화기운에다가 금기운이 더불어 들어온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요걸 고려해가지고 또 뭐라 추론하겠죠. 자, 기본은 이렇고, 여기 세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세회라고 하는 개념은 올해가 보니까 세회네요. 올해가 세회입니다. 세회는 뭐냐 하면 합을 해서 들어온 이 기운이 올해 들어온 원래 오해는 경이잖아요. 경하고 기운이 똑같으면 기운이 겹치잖아요. 그럼 금이 더 세지잖아요. 그걸 세회라고 합니다. 근데 근데 올해는 잔데 올해는 경자년이니까 자가 들었습니다. 그럼 자오 군화 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는 수죠? 얘는 화죠? 그러니까 얘하고 오행은 안 똑같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경오년에 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5년이 들어오면 오도 화죠? 그죠? 근데 오가 들어와도 좌우군화가 되죠? 그러면 요 육기값도 화잖아. 원래 값도 화고 육기값도 화다. 이러면 겹치죠? 지지가 겹치는 거를 천부라 그래요. 오운이 겹치는 거를 세회라 그래요. 자, 천간지지에서 원오행과 오운이 같으면 이건 세회다. 천간지지에서 원오행과 육기가 같으면 이거는 천부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간하고 지지가 세회도 들어오고 천부도 들어오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세회도 들어오고 천부도 들어오는 해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데가 하면 경오년이에요. 경오년이 왔다. 이러면 여기 을경합금 끌고 들어와가지고 세회가 이루어졌죠. 여기는 오도 자를 끌고 들어와서 좌우군화가 됐잖아요. 근데 두 개 다 화잖아요. 그러면 세회도 왔고 천부도 왔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태일천부, 엄청나게 큰 천부가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천부가 왔다. 그래서 이렇게 세회가 들어오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기운이 음숙하다 그래요. 기운이 음숙하다. 세회가 들어오면 그 해에 대기의 기운이 음숙해진다. 천부가 들어오면 그 해의 기운이 잔인해진다 그래요. 이 표현은 황제내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세회는 기운이 음숙하고 천부는 기운이 잔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감을 보자면 한문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어김없이 온다는 얘기인데 강도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온다 안 온다 분명히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잔인하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극단가까지. 그래서 사실은 천부가 세회보다도 훨씬 힘이 세게 영향력이 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태일천부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경오년 같이 태일천부가 들어오면 경오년이 그래서 굉장히 기운이 센 해가 돼버립니다. 경오년이 되면 요 위에 금기운 들어오죠. 요 밑에는 확실하게 화기운 들어오죠. 근데 금하고 화하고 붙으면 이거 오행을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금화기 요역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어떤 기운의 파장이 극단치에 이르는 때가 돼버려요. 그래서 경오년 이런 때가 되게 위중한 해입니다. 위중한 해라고 하는 게 변동값이 크다는 거예요. 대기도 그렇고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오행의 상승이라든가 상극이라든가 하는 거에 정도도 커지고 이렇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자면 이게 지금 태일천부인데 태일천부에 간이 안 좋은 사람 죽었어 이제. 원래 간에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경오년에 죽기 십상이 나는 거야. 왜냐면 금으로부터는 극을 당하고 목한테는 누수가 되고 있거든. 그럼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쪽으로 지금 악영향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간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오년이 들어오면 양쪽으로 어떤 위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위해를 당하고, 이제 이건 장난삼아. 진짜 장난은 아닙니다. 반농담, 반진담. 내가 지금 간병이 있어. 간지방이 수치가 어떤 정도 이상 돼가지고 평소에 약해. 근데 경호년이 왔어. 경호년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테일천 보니까. 테일천 보면, 몇 월 달에 죽기 좋을까요? 이거 말이 이상한데. 몇 월 달에 죽을 가능성이 커질까요? 5, 6월 염천에. 5, 6월 염천 오면 싹 누수돼 버립니다. 간기운이. 그런 식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5월에서 신월 사이에 갑니다. 4, 5미, 신유술 할 때 5월에서 신월. 5월에서 신월까지가 5, 6월 염천 5월에 시작하죠. 5미가 5, 6월 염천이잖아요. 이때 안 죽어도 신월까지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신 되면 또 금이 들어오잖아. 이게 지금 태일천부의 위에 금기운인데 신월이 되면 또 금이 들어오잖아요. 5미월에는 화가 들어오고 화, 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다 설기돼 버린다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풍토병을 관리한다든가 지병을 관리한다든가 이럴 때에도 병치료에 좋은 시기가 언제고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언제고 이 사람은 몇 월 달에는 침을 맞으면 돼? 안 돼?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월 달에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 식이요법이라든가 침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사람의 지금 전체적인 어떤 오행균형, 기운의 균형이 들 오르고 내리고 이게 태과되냐 불급되냐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는 농사 짓는 거하고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심리적인 거는 자연의 변화에 하고 상대적으로 좀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생리적인 거는 상당히 자연의 변화에 밀접하게 반응을 하죠. 생리적인 건 아무래도 물질적인 거니까. 물질적인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한 두어 개만 더 해봅시다. 아무거나 한번 불러보시죠. 육식 갑자로. 아무년이나 한번 불러보시죠. 자기 사주 중에 아무거나 한 개만 불러보세요. 창민이 사주, 연주. 뭐였더라? 어? 봐야 되는데. 을미사변 이런 게 있었죠. 을미사변이 많죠. 을미 한번 해볼까요? 을, 미, 을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 들어오죠. 이러면 금이죠. 그런데 금이 불급하죠. 금이 태과한 게 아니고 불급하죠. 왜냐하면 앞에 리드하는 애가 음이라서. 그러면 밑에 미 들어오면 미는 축하고 붙죠. 축미합 토. 축하고 붙어가지고 이건 토기운이 됩니다. 토기운이 되는데 습토가 되는데 이 습토가 사천합니다. 습토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개월 뒤에 들어오는 거는 뭡니까? 색한 뒤에 수가 들어오죠. 진술 한수. 예, 진술 한수가 들어옵니다. 이게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불급하니까, 금이 불급하니까 대기 중에서는 목을 극하는 힘이 아주 약하다는 거잖아요. 목을 극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목 기운들은 번성하겠죠. 자, 항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어떤 놈이 피해를 보는가를 보는 거예요. 뭐가 피해를 보는가에 포인트를 더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법은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 상생상극이라고 보통 우리가 오행 공부할 때 많이 합니다. 근데 상생의 힘하고 상극의 힘하고 힘의 비율이 1대 황금 비율 정도 차이가 나요. 1.5배 정도 그게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때는 1밖에 안 받는데 위해를 받을 때는 1.5를 받아요. 표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집중적으로 피해보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금이 불급하니까 목이 성하죠. 목이 성하면 결과적으로 토가 피해를 보게 돼요. 목극토니까. 그죠? 그럼 대기 중에서는 지금 토가 피해를 봅니다. 그럼 대기 중에 쉽게 말하면 아까 토하고 관련된 벌레가 나충이라 그랬잖아요. 나충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전반부 6개월 동안은 토기운이 들어와 있잖아. 위에서는 토가 위해를 당하는데 밑에서는 토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상쇄를 시키죠. 그럼 상쇄를 시키면 평년에 비해서 잘 되지도 않고 못 되지도 않고 그냥 평년치 정도는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평년시 정도는 간다? 만약에 이게 을미가 아니고 정미라든가 다른 거였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예. 아니, 을미가 아니라 뭡니까? 을묘가 됐다든가, 예. 유가 됐다든가, 을유년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게 돼버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겠지만, 하필이면 미가 돼가지고, 이거는 토기운이, 여기서 다치는 게 토인데, 여기서 토가 들어오니까, 일단은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토와 관련된 온갖 동식물들이 전반기 6개월 동안 괜찮아. 근데 후반기 6개월이 되면, 토의 힘을 빼버리는 수가 들어오거든요. 수예요? 술? 수. 뒷칸. 한수, 진술 한수. 진술 한수. 예. 예. 축미수토, 색한 뒤에 진술 한수. 수기운이 들어가 봐요. 그럼 수기운이 들어오면 토기운의 힘을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전반기 6개월 동안에는 이 대기상의 토가 다치도 좀 버틸만 했는데 후반기 6개월 동안에는 토성을 가진 애들이 이제 피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건 너무 엉성하지 않냐? 엉성하죠. 지금 연 단위로 했으니까. 연 단위로 했으니까 엉성한 거죠.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하려면 달 단위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연 단위 힘이 몇십 프로, 달 단위 힘이 몇십 프로, 이렇게 힘의 배분을 해요. 그래서 연 단위, 달 단위, 월 1단위까지도 힘을 배분해가지고, 오행의 힘을 배분해가지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요번 달에 오행의 값의 배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이제 매달 단위로 정해두는 거죠. 정해두고 달력에다 표시해 두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런 이 간지를 읽는 눈이 능숙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연월 일시만 딱 들어도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제가 강의 내용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요령으로 읽어낸다. 이런 요령으로 읽어낸다. 요거는 좀 여담입니다. 옛날에 이거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잘했겠습니까? 간지만 딱 듣고, 오행의 배율이 얼마네? 그럼 오늘 날씨가 어떻네? 내일 예컨대, 일 기준으로 수기운에 태일천부가 들어왔다. 그럼 내일 폭풍 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월 기준으로 태일천부가 만약에 금기운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달에는 농사 완전 작살 나겠네? 하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토병 중에 피부병 있는 사람, 너 다음 달에 조심해라. 심장병 있는 사람, 지금 나이 봐가지고, 정도 딱 봐가지고, 이거 관짜야겠네. 이런 식의, 이런 거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골 선비들이 이런 거 잘했어요. 신분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분제가, 인간들이 어쨌든 문명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저런 신분제를 만들어 놓고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서양 얘기는 하지 말고 동양 얘기만 해봅시다. 신분제가 유지가 될 때 힘만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뭔가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여하는 게 있지 않으면 민중들의 원망을 사게 되잖아요. 그 기여는 무슨 기여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무슨 기여를 했길래 민초들한테 어떤 기여를 하면 민초들한테 존경을 받고 어떤 짓을 하면 민초들한테 원망을 사고 했을 텐데 어떤 기여를 했겠느냐. 한마디로 과거 떨어지고 중앙벼슬에 진출 못하고 시골에서 맨날 과거 시험 공부만 하던 선비들 많잖아요. 그 해봤자 진사 정도 되는 그 과거 초시에 합격한 사람들 진사벼슬이 나오잖아. 진사벼슬 이런 거는 마을벼슬이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못 떠나고 사는 선비들이 많이 있었잖아. 이 선비들은 그러면 한마디로 밥벌레였나? 밥충이었나? 밥만 축내고 계속, 옛날 양반들이 다 잘 살았나? 다 잘 산 게 아니잖아요. 양반인데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비난했던 양반층들도 많이 있었거든. 어찌되었건 간에 이 신분제가 유지가 되고 시골 양반들이 행세를 할 수 있어야 어떤 왕조나 문명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주로 했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주로 했던 역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이게 성호사슬입니다. 실학자 이익 아시잖아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역사 시간에. 성호사슬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성호사슬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성호사슬을 읽다가 정말 의아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성호사슬을 읽어보면 온갖 잡스러운 거에 대해 가지고
몇 월 달에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를 잡스러운 거에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날씨가 어떻고 기운이 어떠니, 몇 월 달에, 합방을, 애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들은 몇 월 달에 합방을 해라. 성관계는 봄에는, 이번 달에는 기운이 이러하니, 사주팔자에 따라가지고, 자기 체질이 양인인 사람, 음인인 사람들은, 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관계 갖지 마라. 2번 이상 갖지 마라. 뭐 이런 거 쓰나요? 그리고 간병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 봄나무를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럼 모내기는 언제 해라? 장마비는 언제부터 온다? 태풍은 언제부터 온다? 첫눈은 언제 내린다? 이거를 연초에, 정월에 쓰는 거야. 이걸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루고 있는 항목이 한마디로 만물박사야. 온갖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병충해가 뭐가 들고, 기운은 어떻게 변하고, 먹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방비를 할 때는 뭘로 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해놓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이 사람 전공이 뭐지를 묻잖아. 이런 사람들은 전공 상관없이 만물박사처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사설만 그런가? 아니에요. 정약용 형이 정약전이잖아. 정약전이 저기 귀양 가가지고 쓴 또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자산어보.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올해의 기운은 어떠니까 물고기가 어떤 것들이 올라온다. 올해는 어떤 물고기를 먹으면 사람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붕어를 약으로 써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몇 월 달에 나가서 잡아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었던 그 통찰력의 바탕이 됐던 그 바탕이 뭐겠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예측을 할 수 있었던 프레임이 뭐였었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런 걸 알아서. 이런 걸 세밀하게 알 수 있어가지고, 예, 연초가 되면 항상 이런 거를 일종의 그 선비가 그 지방의 민초들한테 거의 의무적으로 했던 게 날씨 예측. 그 날씨 예측에 따른 생활사에, 일상사에 필요한 어떤 일상에 대비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는 게 시골 선비들이 하는 일이었어. 그래서 이 일을 잘 하는 사람은 밥충이 소리를 안 듣고, 이 일도 못하는 사람은 과거도 못 걸리고, 이 일도 못하는 사람은 밥충이 소리를 듣는 거지. 조롱받는 양반은 이것도 못하는 사람. 귀양을 가도 이거 잘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죠. 왜냐하면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잖아. 그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한 일종의 호혜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분제가 대단히 불합리하고, 뭐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진보적인 기준에서 봐서는 없어져야 되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신분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안에서는 이 신분제가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양반들이, 글 공부한 양반들이 자연의 질서를 알아서 우리한테 삶의 지침을 주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면 소위 양반의 뭐 몇백 년 가는 왕조의 유지, 이런 건 불가능했겠죠. 올해는 선생님 경자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자년에 코로나. 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올해는 금화교육이잖아요. 올해 금화교육이잖아요. 우리가 대천사 강의 했잖아요. 대천사 강의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엘이 힘을 쓸 때 코로나가 온다고 제가 대천사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엘이 힘을 쓸 때가 1년 12달 중에서 하면, 자축인묘로 하면 어떤 월인가요? 미월하고 신월 사이에요. 금화교육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미월과 신월 사이에서 일어나죠. 그럼 올해는 안 끝납니다, 코로나. 코로나 안 끝납니다. 올해 끝날 거라고는 조금 더, 적어도 이제 이런 간지를 가지고 예측하는 차원에서는 올해 끝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모를까.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도 안 일어나요. 그게 안 끝납니다, 한마디로. 여름에도 계속 살짝 잠복기를 가졌다가 2차 폭발, 3차 폭발 하겠죠. 내년 정월까지 전혀 안 끝납니다. 예? 그냥 이렇게 파고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잠잠하다가 2차 폭발 하겠죠. 또 살짝 잠잠하다가 3차 폭발 하겠죠.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양력으로 전환을 시키면 내년 2월 말까지. 내년 2월 말까지는 코로나가 사람한테 미치는 힘의 세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가 문명적으로 뭐 백신이 개발되고 어쩌고 해서 어떤 인간적 대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처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백신 없이 근본 대처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피해는 절대 안 줄어든다는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래요? 이 간지에서? 그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제가 오늘 밤에 꿈속에서 손 씻고? 꿈속에서 정약용을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마침 생가도 이 동네인데. 정약용 생가 이 남양주잖아요. 예. 저 세종 영릉도 여주 있잖아요. 이 일대가 성인군자들이 많이 살았던데요. 예. 이 일대가 뭔가 터가 좋아, 터가. 성인군자가 많이 살았던 데입니다. 자, 뭐 또 아무년이나 한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까 제거 뭐죠? 정묘년? 묘. 정묘년이 어떻게 되겠냐. 정묘년. 자, 정임합 목이죠. 정임합 목기운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예요. 그죠? 요쪽은 금이죠. 양면 조금이 들어오죠. 양면 조금이 들어오면 양면 조금이 먼저 들어오고 6개월 뒤에는 군화가 들어오겠죠. 군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땅은 지금 열기가 가득하네. 땅은 지금 열기가 가득하고 목기운이 떨어지면 토기운이 번성하잖아. 토기운이 번성하면 수기운이 닫히는 거거든. 약할 때는 3쿠션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수가 망합니다. 수기운이 해를 입습니다. 수기운이 해를 입고 요때는 전반기에는 목기운이 해를 입어요. 후반기에는 금기운이 해를 입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이나 화나 둘 다 금화가 또 이렇게 겹쳐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화기운이 세다고 판단을 하면 돼요. 대체적으로 화기운이 세다. 그럼 지금 올해 정묘년이다. 그럼 올해 땅은 건조해요. 땅이 건조합니다. 땅이 건조하면 농사 잘 될 리가 없죠. 정묘년, 묘년 들어올 때 이럴 때가 농사가 힘든 때예요. 땅은 기본적으로 온기가 있으면서도 좀 습해야 되거든. 근데 금과 화가 같이 들어오면 건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농사 좀 힘들어. 요때는 수기운이 닫힌다라고 하는 거니까 대기 중에 수기운이 닫힌다는 거는 일조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강수량이 적다는 얘기가 돼요. 강우량이. 그러면 땅은 건조하고 비는 들어오네? 이런 때가 전형적인 흉년이 드는 때입니다. 너 이해 태어났나? 예. 옛날 같으면 아이고 뭐 먹고 살았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정년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이고 보릿고개 힘들었겠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아는 사람들이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복잡도를 더해가지고 종합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력 달력을 보잖아요. 음력 달력을 보면 연월 일시별로 다 돼 있잖아요. 표시는 다 돼 있잖아요. 정보는 있는 거예요.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못 읽어서 그렇지. 근데 사람한테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 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진 않고요. 본인한테 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 책에서 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다. 사실 책에 있다고 다 믿기 힘들죠. 예.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일간을 주체로 보거든요.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사주팔자라고 했을 때 내기둥에 천간지지에서 8자잖아요. 8자 중에서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게 일의 천간이거든요. 일의 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날 나는가가 그 사람의 기본 성격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띠냐 보다도 무슨 월에 태어났냐 보다도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자아의 중심적인 성격, 천성적인 성격, 이걸 일간이 결정한다고 본 거예요. 일간이 결정한다고 봐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자기 개인의 어떤 기쁨과 슬픔, 그 다음에 욕망이 충족됐을 때 쾌감, 희노애락,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간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보람 있는 역할을 하는가가 더 중요해. 내가 좀 손해봐도 돼. 내가 좀 고생해도 돼. 근데 내 삶의 의미가 보람찼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월지가 중요해요. 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자리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중요하다는 거는 딱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물질적 이기주의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물질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물질적 이기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흐름, 개인의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해라고 하는 이 흐름은 서양에서도 17세기나 돼야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주명리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건 청나라 때 나와요. 청나라 때. 청나라 때쯤 되면 벌써 17세기, 18세기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인간관이 바뀌면서 온 풍속이지 무조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에 따라가서 중심 팔자를 달리 설정하게 됩니다. 아이고 어쨌든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 오늘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가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전혀 못 써먹네. 싶으실 텐데 못 써먹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한번 듣는다 못 써먹는다. 다만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순환주기에 따라 계산하는 합리적 방법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면 그것으로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자. 계산은 정말 앉아서 꼼꼼히 해야 됩니다. 스르륵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수학문제, 칠판 가득히 수학문제 적어놓고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능숙하게 잘 풀어서 실제 우리 농사의 현실에 역동농업 달력과 함께 현지화된 어떤 간지력을 활용해서 정말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저는 곧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이런 문제 제기가 됐고 방법론으로는 다 나와 있고 치환의 원리도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작업을 하면 돼요. 작업을. 제가 3년 전부터 작업하면 됩니다. 근데 저 자신도 그동안에 진도를 별로 못 나가서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만 올해 내년 해서 한국형 역동농업 달력을 만들어내는 거 나올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서 좀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달력으로 이런 세계 최고의 어떤 유기농을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질문 예. 빼지 마시고 좀 전에 설명하셨을 때 월이 사람이 카르마와 관계 있다. 예. 예, 예. 그러면 일은 손에 관계돼 있다. 예, 예, 맞아요. 시가 그럼 여기 관계돼 있다. 아니에요. 시는 그런 식으로 단순 대입으로 안 됩니다. 시는 뭐 어떤 여기 인지학 쪽의 사구성체에다 꽤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연월까지가 보통은 사주 보는 사람들은 연주는 조상의 영향이라고 봐요. 조상의 영향이라고 보고 월주는 자기가 타고나는 까르마가 집약되어 있는 거를 월주라고 봐요. 예. 조상께 좀 더 멀죠, 그죠? 그리고 일주가 자기 자신의 성질이라고 보는데 그 일주를 자기 자신의 성질이라고 했을 때 천간은 자기라고 보고 지지는 자기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대라고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커서는 부부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지는 부부의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연, 월, 일, 시 쪽에 해당하는 거는 지가 자업자득으로 만들어낸 모든 인간관계들이죠. 자업자득으로는 후천적인 결과적으로 나오게 될 어떤 관계들, 그거의 영향인 거죠. 근데 그럼 후천적인 걸 어떻게 예측하냐 하면 성격이라고 하는 거, 천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모델링이잖아요. 그렇죠. 성격 모델이잖아. 그럼 그 성격 모델에 따라 가지고 관계 맺는, 우리가 마치 기질 가지고 애들 나누듯이 행동 패턴이잖아요. 기질이라고 하는 게. 그럼 성격 모델도 마찬가지로 행동 패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어떤 점액질의 사람들이 인간관계 맺는 방식이 있을 거고, 담즙질의 사람들이 인간관계 맺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만나게 될 게 뭐가 될지 몰라도 관계의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주에 표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후천적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겠습니까? 옛날 농경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맨날 대를 이어 생각을 하니까
연주가 조상이면 일주는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석의 틀을 만들어 놨는데 현대에는 안 맞죠, 별로. 현대는 제일 중요한 어떤 후손 관계가 자식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자식 안 낳고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생활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사주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주명리 때문에 물어보신 거죠. 사주명리적인 입장 때문에, 그 해석 때문에. 맞아요. 네, 사주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인 해석 프레임들이 정근대 농경사에 맞춰져 있다는 거. 농경사에 맞춰져 있다는 거. 한마디로 통변론이 농경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 이거 현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보고 명리 공부 안만 해도 잘 안 맞아요. 처음에 하면 좀 맞는 것 같다가 하면 할수록 안 맞아요. 그래서 사주만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예측 못해요. 예측 못하고 사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예측 범위가 있고 그보다 더 정밀한 걸 알아내는 범위가 있고 이게 한 개만 사주명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정말로 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명문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5급 공무원으로 중인계급으로 이 명문관 관리들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천문도 읽고 천문 읽는 사람들이 사주도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왕비를 드릴 때 사주 봐야 되잖아. 그리고 어떤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 중요 벼슬을 할 때 사주 보고 뽑아야 되거든. 이런 거 조선 후기 때는 중기 때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술법이 개수가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 개 프레임들을 동원해 가지고 종합 판단하는 거예요. 우선 별자리 읽는 건 자미두수예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성향을 알아내는 거는 사주 명리라고 하는 걸 알아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타이밍을 읽기 위해서는 6초를 봐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라에 기여하는 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역 설시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왕한테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보려고 기문둔갑을 봐요. 지금 내가 5개 얘기했는데 술법이 여러 개 더 있어요. 이걸 다 봐가지고 판단 한 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찹대고 포대고 다 떼버리고 일종의 풍속화된 명리의 단순한 공식 그거 가지고 자꾸 뭐 맞출 수 있다고 접근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이쪽 공부를 꽤나 했다면 한 사람인데, 뭐 사주 봐달라 그런 거 안 봐주잖아요. 사주 하나 봐주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명리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예.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못 봅니다.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 질문도 해도 예, 괜찮아. 녹화는 그만하고. 마이크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좀 단순한 질문일 것 같아서 마이크 들고. 아까 그 태양의 1년 그걸 계산하실 때 30과 12를 반복한 예, 건가요? 예. 근데 30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이제 달이 다리죠. 지구를 공전하는 예. 그 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28일 아닙니까? 28일 때 근데 이제 그거를 평균 29일 정도 되죠. 여러 번 어쨌든요. 예.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 윤년이 오차가 커질 생기죠. 예, 네. 생깁니다. 근데 30이라고 30을 했을 때 계산이 맞았다 이렇게 아, 하면 예, 그렇게 하면 안 실제로 맞죠. 계산하면 오차가 예, 상당히 맞습니다. 벌어질 상당히 텐데.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 건지 요게 하나 있었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이제 그 곤충들에 대해서 예. 말씀하실 때 예. 털이 많이 난 곤충이 올해 좀 뭐라 그러죠? 아무튼 좀 이게 살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털이 많이 난 그 송충이 같은 곤충들이 그리고 그 나방 예. 이게 예년에 비해 심각하게 지금 많아가지고 나방은 털이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털이 난 것 같고 날개 그러니까 이게 예. 서로 이제 북돋아 준다고 그런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어쨌든 털이 난 고놈이 커서 그 나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 해석과 달라서 그거 어떻게 봐야 될지. 우선 앞에 거요. 앞에 거 맞습니다. 한 달이 30일 정확하게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달력을 쓸 때는 3세 5륜이라고 해서 윤년, 윤달 이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 30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방법들을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역법이라고 하는 게, 동양 같은 경우에는 왕조에서 역법을 직접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그 말씀하신 그 안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윤년 계산, 윤달 계산을 매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점은 알겠는데요. 제 말씀은 이제는 좀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약간 정확하게 달이 공전하는 게 뭐 28점 며칠이다 예, 이런 예.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지금 알게 된 그 숫자를 가지고 똑같이 같은 원리로 계산을 해도 그렇게 나오느냐 말이죠. 근사값이 나옵니다. 지금 관측한 예, 예. 그 태양의 공전 주기와 정말 일치하게 나오는. 제가 아까 잠깐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1황도대년을 25,920년이라고 예 사람들은 계산을 했다. 그럼 요즘 현대 천문학이 계산하는 게 25,800 몇십 년이라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근사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한 뭐 몇십 년의 차이는 납니다. 몇십 년의 차이가 그만큼이 바로 관측의 정확성의 차이인 거죠. 근데 그게 28점 며칠로 하면 몇 10년 차이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중간중간, 아주 저기, 큰 차이가 예, 나죠. 중간중간 새로운 개선, 음력으로만 하면 안 되죠. 음력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큰 틀을 그렇게 잡아놓고, 실제적인 개선은 계속 고충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달력 만드는 게 국가 사업이었던 거죠. 매년 개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올해는 며칠인데 며칠은 없는 날로 친다든가, 없는 날을 며칠을 집어넣는다든가 해가지고 구체적인 달력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설명드린 거는 큰 틀이고, 큰 틀로 하면 대략의 값이 나오는데 근사값이지 정밀값이 나올 리가 없죠. 근사값으로 나옵니다. 예. 뭐 그거는 곤충이는 왜 이렇게 참고를 하는 곤충. 모충.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어떤 현상인지 제가 지금 짐작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른 변수가 있겠죠. 다른 변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체감기후 혹은 도시에서의 생활,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인간들이 지금 자연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도시열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안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살림이 얼마나 되는가.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행성들의 공전 주기 가지고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별기운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실제로는 뭐 개발이 어느 정도 됐다든가, 공해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도시열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 뭐가 변수가 돼서 그런 값이 나오는 거는 모르겠으나, 황제 내경은 뭐 벌써 3000년 전 책이니까, 3000년 전 책에 뭐 농경도 미미하던 시절에 어떤 환경에 대한 계산으로 얘기를 해 놓은 거니, 그게 지금 어떤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걸 가져도 실제로 데이터는 계속 임상 데이터를 쌓아서, 예.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는 대충 이 정도의 데이터가 맞다. 그 다음에는 뭐 대충 어떤 정도의 데이터가 맞다. 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학도 실제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써먹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변수값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 변수값에 대해서 조정치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옛날 거나 지금 거나 실은 동일하다는 거죠. 과학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과학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변수로 삼기 때문에 마치 어쩌면 누락된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게 제대로 예측이 되거나 관측이 된다면 이제 그게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 문제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제가 뭔가 많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지금 예.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을 예. 드린 건데, 하여튼 네, 프레임이 아주 다르죠. 네. 프레임이 달라서 실은 과학과의 대화는 정말 아주 A부터 Z까지 엄청나게 쟁점들이 널려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기론적인 시각들이 오늘날의 과학에 의해 가지고 실은 퇴출이 된 거죠.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퇴출이 된 거죠. 근데 과학에도 유기적 과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그런 요즘 그런 거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죠. 생태학, 유기적 생태학이 이제 도입이 된 것이고 또 예. 이제 과학인데, 예.
저는 이제 사실 그쪽을 믿는 편이거든요. 예, 예. 생태론을 믿는 쪽인데 이제 좀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오늘 인지학 쪽에서는 과학을 일단 공식적으로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성과들을 쌓고 쌓아가지고 인지학이 가지고 있는 큰 틀들 속에서 어떤 증명되는 성과로 포함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다만 이제 그 큰 틀의 전제가 좀 다른 데들이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기적치죠. 나중에 예, 더 시간 내서 얘기를 더 하고